자료형, Abstract Data Type, 그러니까 ADT라고 부르는데 ADT, 그러니까 추상이 이제 한자로 쓰면 어떤 뽑고 뭔가 모양을 뽑아서 뭐 모양을 뽑는다 이런 의미인데 abstract, 세부적이고 복잡한 것은 생략하고 대표적이고 중요한 특징만 추출해서 골라서 단순화시키는 게 추상이라는 뜻이고, 그래서 어떤 특징을 주요한 특징만 뽑아서 단순화시킨 자료형을 뭐라고 그런다? 추상 자료형이라고 그런다. 추상 자료형. 근데 아직 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어쨌든 근데 추상이라는 얘기를 이해를 좀 할게요. 추상. 그리고 데이터는 데이터 타입. 음. 그래서 데이터 자료형은 결국은 데이터와 자료의 연산으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티저라는 데이터 타입은 데이터와 연산으로 오퍼레이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자료형은, 근데 인티저형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티저형은 데이터 크기가 정해져 있어요. 지금 보는 것처럼 데이터 크기가 얼마예요? 이제 저만큼 돼요. 좀 많죠. 크죠. 근데 이 데이터 타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다양한 오퍼레이션들, 산술 연산을 할 수 있죠. 산술 연산. 산술 연산을 할 수 있어요. 물론 뭐 여기에 나와 있지 않은 추가적인 몇 가지 산술 연산을 좀 더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연산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데이터 타입이 인티저인데,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기 스택이나 링크드 리스트, 추리라는 새로운 자료형을 만들었을 때, 그럼 그 자료형은 데이터 타입은 어떤 데이터와 어떤 오퍼레이션을 가질 수 있냐를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인티저형은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이만큼이고 오퍼레이션이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인티저형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택이나 다양한 자료 구조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우리가 이제 그 자료 구조를 우리가 만들 건데, 우리가 그 자료 구조를 만들 건데 그 자료 구조의 연산을 우리가 어떤 연산을 줄지를 우리가 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정할 건지를 좀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자, 그래서 앱스트랙트 데이터 타입을 다시 한번 보면 자료형을 대표적이고 중요한 것만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앱스트랙트 데이터 타입. 그리고 이제 자료나 연산이 무엇인가는 정의되어 있지만 어떻게 컴퓨터에 구현할지는 정의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앱스트랙트 데이터 타입은 이 자료형이 어떤 자료형이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제공해 줄 거냐를 결정을 하는 거고, 이 실제로 얘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어떻게 생성되어 있는,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사용자한테 알려주지 않는 그런 자료형이다. 네. 어,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만들었어요. 어떤 제품을 만들었는데 그 제품을 소비자한테 이제 팔아야 돼요. 팔 때 그 제품이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을 설명과 어떤 버튼은 어떻게 동작합니다라고 사용 설명만 알려주면 되지. 얘는 이 제품은 뭐라고 해야 되나, 어떤 그 A라는 재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몇백 도 온도에서 얼마큼 구웠고 이 설계를 어떻게 했고 디테일하게 안 알려줘도 소비자한테 팔 수는 있죠. 우리가 소비자한테 알려줄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 앱스트랙트 데이터 타입은 여러분들이 만든 자료 구조를 사용자들,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사용할 수 있게끔 알려주는 사용 설명서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 사용 설명서를 이해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그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이 내부 구조를 만들 거고, 근데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그러니까 내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대체 어떤 자료를, 어떤 내용을 우리가 제공해 줄 것이냐를 먼저 정의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 정의하는 방법이, 그 정의하는 내용이
보통 abstract data type이라고 얘기를 한다. ADT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안에 있는 구현할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구현을 할 거예요. 이제부터.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example of ADT를 자연수와 이 밥솥의 사용 설명서를 가지고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왼쪽은 이제 자연수고 오른쪽은 이제 밥통 설명서인데 자연수는 자 볼게요. 이 자료는 0부터 시작하여 이 자연수 최고값 맥스까지 의 순서화된 정수를 우리는 자연수라고 얘기를 하고 근데 이 자연수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어요? 제로, is 제로. 그러니까 이 숫자가 0이냐 아니냐를 뭐 우리가 판단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떤 숫자를 우리는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이 정말 같은지를 판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자연수의 다음 숫자가 뭐인지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이게 이 자연수로 할 수 있는 몇 가지 연산들을 이렇게 우리가 모아둘 수 있어요. 근데 얘하고 아주 비슷한 비유가 오른쪽에 있는 이 밥통 설명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밥솥 설명서. 밥솥 설명서는 지금 보는 것처럼 취사하기 위한 방법 그리고 또 뭐예요? 뭐라고 적혀 있지 여기? 메뉴를 예를 들어서 뭐 취사를 하든 보온을 하든 또는 뭐 예약을 하든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다라고 여기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런 사용 설명서를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자료 구조의 사용 설명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드는 자료 구조의 사용 설명서. 그래서 이 사용 설명서는 사용자한테는 이 사용 설명서가 중요하지 내부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는 사실 사용자는 가르쳐줘도 별 관심이 없어요. 맞죠? 사용 설명서를 우리가 잘 만들어줘야 된다. 이렇게. 뭐 자동차를 여러분들이 자동차 내부 구조가 엔진이 어떻게 생겼고 알 필요 없죠. 우리는 뭐 하면 된다? 엑셀레이터를 밟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가고 서고 기어를 변속할 수 있고 그 정도만 잘 이해를 하면 자동차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든 자료 구조는 어떤 기능이 있다고 우리가 잘 알려주는 그 사용 설명서를 우리는 ADT라고 얘기를 한다. ADT. 자, 그래서 그 ADT는 뭐 이제 여기 있는 방금 얘기했던 이런 내용이에요. 뭐 사실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를 만들면 그 프로그램 안에는 아주 복잡한 다양한 일을 하는 내부 함수가 있을 거고 근데 어떤 여러분들이 만든 복잡한 함수 중에서 사용자한테 알려줘야 될 함수들이 몇 가지 있을 거예요. 그 알려줘야 될 함수들이 ADT. 보통 이런 것들 우리가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인터페이스. 그래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여러분들 이제 이 ADT도 만들고 이 내부 프로그램도 만들어야 되는데 사용자한테는 뭐만 알려주면 된다? ADT만 알려주면 된다. 오케이. 뭐 이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뭐 ADT하고 아이폰의 뭐 사용 설명서 뭐 이런 걸 마찬가지로 알면 될 것 같아요. 비교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폰도 우리가 아이폰 내부 구조를 정확하게 몰라도 아이폰 사용 방법만 우리가 잘 알면 된다.